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주로 탄핵 반대 진영 주도가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말고는 예. 탄핵에 비교적 반대했거나 뭐 이런 입장이 있는 분들이 주류인데 이게 중도층 공략에 괜찮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동훈 그리고 또 안철수가 남아 있죠. 탄핵 그렇죠, 찬성. 그렇죠. 한동훈 예. 안철수가 안철수. 남아 있고 예, 예.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유승민은 일단 경선 불출마. 그렇죠. 그리고 반반이었던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 불출마. 이렇게 예. 됐겠네. 두 사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김문수, 뭐 나경원, 뭐 홍준표, 여기에 뭐 윤상현 전부 이철우 반대, 지사 이렇게. 반대했던 예, 예. 반대했던 이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도층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했고 뭐 오세훈 시장도 중도층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중도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물론 그 중도층의 지지만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보수층의 지지만 받았어도 물론 될 수는 없어요. 예, 되게 예. 어렵죠. 예. 그런데 중도층과 보수층을 어떤 인물이 이 중도와 보수를 같이 이렇게 대표를 할 만한 인물은 넣기가 어려워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와 이 유승민을 서로 섞어서 예.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예. 이 사람은 보수 중도 다 대표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합칠 수는 없으니까. 합칠 수는 없어요. 대선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서 예. 심판을 받는 구도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예, 예. 만약에 보수도 막 나를 환영하고 중도도 환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당선되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이재명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중도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중도에서 이재명이란 개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중도에 소거를 하기 위해서 뭐 실용주의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먹사니즘 예, 얘기하고. 목사니즘 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도는 어떤 인물 가지고 보수와 중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보수 인물이 그 보수 정당을 대표로 해서 나와서 예. 정책을 가지고 중도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정책 같은 것을 가지고.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일단 보면은 예. 충청권이 이제 중도다 지역적으로 그렇죠. 예. 지역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상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충청권에 여러 가지 공약을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국회나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예. 이런 공약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공약을 줘서 중도를 흡수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이념상 정말 보수와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다고 하면은 보수 후보가 중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라는 게 뭡니까? 그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살아가는 민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로. 그렇죠. 민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을 중도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니까는 예. 그 중도에 어필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국민들 중에서 중도층 중에서 주식 같은 거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예, 예, 서민들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 개미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예. 어떤 이 인물이 저 인물은 중도로 가는 거는 어려워. 중도는 안 돼.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물 자체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도 중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국민들에게 그 25만 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집에 있는 국민도 25만 원 다 주는 게 중도에게 다가가는 거냐? 김문수 전 장관 본인처럼 체불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내가 중도에 다가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 수단 어떤 정책적 수단 가지고 다가가는 게 중도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약이라고 하죠. 예, 정치용으로 예. 공약을 예. 하는 거지. 인물을 가지고는 둘 다 아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를 공략할 만한 인물이 경선에서 하여튼 스스로 하차하는 게 중도 공략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중도는 정책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된다.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당장 국민의힘 예비도 후보 등록을 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게 4강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4강 누가 될까?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일단 경선 안 네. 나가는 게 확정됐으니까 네.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의 지지 표도 꽤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좀 낮아졌다고는 쳐도 네.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4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4강까지 가는데 그 4강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강에서 2강 갈 때 2강에서 1강 그 후보 뽑힐 때 이제 50대 50이고 예. 100%니까 여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요. 역선택 역선택 들어가죠. 방지 예. 조항이 들어가니까
이 국민의힘과 무당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 지지자는 다 빼고 그러니까 첫 질문으로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할 때 네. 저는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네. 라든지 저는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뭐 이런 네. 분만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뭐 네. 조국혁신당 지지합니다. 뭐 진보 쪽인 정당 지지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진행이 거예요. 되죠. 예, 예.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아 그렇죠. 이게 그 여론조사구나 해서 아 나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하고 나는 들어올 수도 착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예, 예. 그건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뭐 큰 대세를 가를 정도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어쨌든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이 보수나 중도 쪽에서 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현재의 뭐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는 것을 쭉 보면은 거의 뭐 사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예, 상황. 예, 예. 지금부터 뭐 후보자들끼리 여러 가지 뭐 그 방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뭐 공약도 제시를 하고 할 텐데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 월요일 이 순간까지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예. 아마 한 1강 그 이중은 거의 뭐 분명한 것 같아요. 1강 이중은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김문수가 아무래도 1강이고 이중은 홍준표하고 한동훈 예. 한동훈도 지금 중도층에서는 일반 예,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동훈이 되고 원래 그 오세훈 시장이 유력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 예. 하면은 가령 지금 새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좀 지지율이 처음에 선언했는데 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현재로서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나경원. 예. 그런데 다크호스가 등장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유정복 인천시장도 있고 이철호 경북지사도 예. 있고 있는데 이 8년 전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조기 대선을 했을 때 예. 그때 그때 9명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져서 예. 나중에 4강이 골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때 홍준표를 비롯해서 4명이 있었는데 누가 들어갔냐면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들어갔어요. 아, 그랬죠. 예,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혀 예상 밖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다크호스 한 명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끌어내고 들어갈 가능성.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 되는 결국 보시기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거의 뭐 확실하게 보이고 한 자리가 오세훈 시장이 빠지면서 더구나 공간이 확 넓어졌는데 네. 그 한 자리가 나경원 의원 또는 뭐 다크호스. 지방자치단체장 네. 중에 다크호스 네. 이런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유승민 두 분 지지하던 표는 어디로 많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은 좀 이제 중도 지향적이기 때문에 예, 좀 결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결이 같은 쪽이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도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이나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층이 그러니까 끈끈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결속력이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나 예. 이런 걸로 그 지지를 하는 것이지. 가령 그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아 나 출마 안 하니까는 뭐 A 후보 지지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만큼 아. 그 정도의 이제 그 강한 결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그런 표는 때문에 아니다. 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중도라고 해서 중도 쪽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후보들 유력한 후보들에게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다 분산이 되는 거지 이게 그대로 특정인에게 쭉 옮겨간다. 이것은 결속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 뭐 그럴 가능성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 비율상 어느 정도는 한 뭐 20-30%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비교적 중도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경선 포기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또는 저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확 유리해지는 식의 판세 변화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흩어져서 분산될 저는 가능성이 흩어질 높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